주로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대에서 300억대 분들 어떻게 부의 이전을 해줄 건지, 제가 자산가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어떤 세법이 이제 나왔는데 확정도 안 됐지만 종부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최근 종부세 이제 22년도에 안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세무사 이거 정책되면 내 거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기존에 뭐 3억 냈는데 얼마까지 줄어드는지 말해줘 빨리. 그날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안내를 해드리면 뭐 2억이 더 세이빙이 된다 그러면 그걸 바로 자산운용 다른 쪽으로 스위치를 해서 빨리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빨리빨리 스위치하겠다. 정말 빠른 움직임을 원하실 때 이제 텍스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시야적으로 이제 부동산 쪽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뭐 어떤 방향성이 최근에 뭐 주워 들은 거 있어 혹시 얘기 좀 해줘봐. 그럼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고 배울 게 많습니다. 이게 부유층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분들의 자산이? 사실 부유층이라고 그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죠.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세요. 왜냐면 자산 형성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업을 해서 우선은 딱 한번 한석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관리랑 증가시키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증가시키고 투 트랙을 잘 운영하시는 바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많은 게 이제 50억에서 300억대 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뭐 공통점 이런 게 있던가요? 있어요. 진짜 관찰하면서 느꼈던 바들은 확실히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시간을 제일 아까워하십니다. 진짜 시간을 제일 아까워하셔서. 그죠. 네, 그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돈을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선은 그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 시간을 들인 것 자체를 낭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세금하면 자기가 일부분 알아볼 수 있겠지만 세무사한테 맡기자. 왜 굳이 내가 그걸 다 해? 어차피 이 친구가 나보다 시야가 더 넓을 건데. 근데 이제 무서운 건 그분들은 기초 지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그 파생되는 질문의 날카로움이 달라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선 제가 배우죠. 그러면서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이세무사 세법 변화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딱 물어보시면 그럴 수 있겠네요 대표님 하면서 이제 저는 다행인 게 이제 그래도 석사를 하면서 논문도 많이 읽고 그 과거의 세법 역사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과거엔 이랬다. 그러면 이 패턴의 정책들을 기재부가 다시 끌고 와서 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게 되니까 저랑 상담을 계속 하시려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단편적으로 딱 끝나버리면 아마 그분들도 저를 찾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분들이 이제 그 시간적인 거랑 그리고 본질을 딱 꿰뚫고 나머지는 딱 위임하고 그 맥락을 잇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인사이트가 장난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느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계속 사이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조찬 모임이나 만찬 모임을 아득바득 하세요. 밤새 술을 마셔서 조찬 모임이 4시에 깨가지고 6시 가셔서 강의 들으시는 거잖아요. 두 가지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강사가 되게 내노라한 사람들의 강사인데 그분들 강의를 계속 주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쌓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고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점점 그게 더 쌓이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게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계속 그런 환경에 노출돼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세금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이 젊은 층이 많아서 아직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더 벌려고 그러지 이미 갖고 있어서 이걸 줄이는 그게 아직 와닿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핵심이나 큰 방향성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예 이제 젊은 분들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면 23년 이제 주택 세금 예상 정책 방향인데 저는 취득세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이제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될 때는 거의 상관이 없겠지만 1주택자에서 2주택자 되면은 기존에는 뭐 중과세도 적용되고 뭐도 적용됐는데 취득세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 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걸 내는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지식을 알아갈 수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얼마를 더 준비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아가는 정도에서 이걸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23년 주택 세금 예상 정책 방향에서 취득세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3가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취득, 그 다음에 갖고 있을 때 보유세,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인데 취득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게 2월 국회 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여야가 반대가 돼서 지금 결국 계류 중인데 이 중과세율을 많이 완화시켜 준다고 했었거든요. 미분양 주택이 쌓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을 나눠서 주택 수가 몇 채냐에 따라서 이제 취득세가 이렇게 좀 세율이 구간이 달라집니다. 네네. 원래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는 1%에서 3%인데 이게 중과세가 걸리면 최대 12%까지 되거든요. 그죠. 그럼 1%와 12%는 12배 차이니까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절반씩 줄여주기로 원래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도 이게 절반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안 보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 아니고 3주택부터 중과세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택 하나 있으면 하나 더 사는 것까지 이제 중과세율도 아니다. 이 정도의 큰 그림만 알아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됐어요,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2년 12월 22일에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이거 무조건 하게끔 노력하겠다. 근데 거기 보도자료도 적혀 있습니다. 이거 국회 통과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너무 급하게 움직이시지 마라. 작년에 세법 개정안 다 이거 여야 충돌해가지고 몇 개는 안 되지 않았냐. 이것도 안 될 수 있다. 근데 소급 적용 된다는 것만 믿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소급 적용하게 되면 먼저 중과세율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받는 과정을 거치면 되긴 하는데 네. 그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이제 본인의 자금 여력에 큰 변화가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10억짜리 사는데 1%와 12%는 1,000만 원과 1억 2천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여유 자금이 엄청나게 크게 유동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네. 꼭 유념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벌써 통과된 줄 알고 네. 1%의 그 세율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취득세로. 아직 통과 안 됐는데, 네. 그죠? 근데 막상 이제 등기하러 갔더니 법무사님이 이제 1억 2천만 원 필요합니다 하면, 네,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 이제 붕 뜨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취득세는 이제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보유세는 우선은 재산세라는 걸 낸다. 재산세라는 건 지방세로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액이 너무 높아서 너무 이제 주택으로 부자인 사람들에게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또 낸다. 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은 지금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공제 자체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본 공제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이 금액 이하면 종부세를 아예 안 내거든요. 그 정도 개념만 알아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 가격 자체를 2020년도 가격으로 회계해서 좀 낮추겠다고 했으니까 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혹시나 3주택 이상이면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12억 넘어가면 중과세율이 아직까지는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유세가 중과되니까 뭐 23년 7월에 분명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테니까 그런 세제 개편안도 좀 중점에서 봐봐라. 그럼 지금 보유세 관련돼서는 이제 그 정도인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한두 채 하려는 분들은 거의 신경 안 쓰죠. 그죠? 네. 네. 거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양도세. 예. 네. 양도세 우선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중과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좀 갔다. 이제는 중과세에 대한 공포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왜냐하면 중과세의 기본 전제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다 성립돼야지만 중과세율이 나오는 건데,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 지금 강남 3구랑 용산 빼고 다 풀렸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자체가 거의 없어져서 중과세율은 거의 압박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혹시나 이제 보유기간 2년 지나면 그거를 다주택자가 팔아도 이제는 중과세는 아니에요. 시행령으로 한시적으로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율 적용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요즘 문의가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죠. 네. 네. 왜냐하면 원래 주택 하나가 있고 보유기간 2년이면, 그리고 그게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을 했으면 거주기간 2년까지 포함해서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받거든요. 네네.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세액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기본 몇 억씩 나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비과세는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처음 주택으로 이제 뭔가 자산을 플래닝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요건을 무조건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지나고 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 종전주택을 이사 가려고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거니까 2주택을 일정 기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게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데, 네. 이거가 이제 주택이고 그 다음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어도 다 같이 기존에 2년짜리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게 2년을 하지 말자. 왜냐면 시장에서 지금 거래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전부 다 3년으로 좀 늘려주.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하고 나서 이거를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그러니까 기간 자체를 좀 늘려주는 거에 대해서 세법 이제 시행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통과 못했어. 그러니까 몇 개는 2년이고 몇 개는 3년이거든요. 그런 요건들을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뭐 시행령이 통과돼서 공부 안 하고 그냥 3년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단지 내 아파트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나 이런 걸 이제 제 물건 관련된 건 밥 먹듯이 보는데, 어떤 단지는 뭐 20년 9월이 마지막 거래고, 그죠. 뭐 21년 4월이 네. 마지막 거래고 이러니까 2년 내 안 팔리는데 그걸 3년으로 늘려주니까 좀 더는 느낌.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예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채는 해봐야 뭐 시장에 뛰어들어야 그 세금 공부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핵심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상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을 또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부투TV 구독자분들께 또 특히나 또 2030
젊은 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간략히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뭐 부동산이 너무 하락으로만 치다르니까 이제 그런 관련 뉴스를 보면서 뭐 누군가는 또 쌤통이다 막 이렇게 엮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자산 관리라는 거는 사실은 필요한 한국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노동의 속도가 자본의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하락기 때 발을 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끊임없이 노출은 해라. 저는 그 말은 해요. 막 이렇게 직접 돈을 갖고 와서 투자 권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왜냐면 정말 좋은 게 있으면 그걸 가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완전 양극화 시장이 돼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은 이제 지역도 아니잖아요. 지역 내에서 한 단지만 뜨거든요, 사실은.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필드에서 움직이는 속도는 정말 뉴스에 나온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초격차로 사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그게 안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계속 발을 들여놓고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이라도 기회가 오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이제 부트TV나 이런 좋은 채널 꾸준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책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그 표지가 되게 멋있어요. 부의 관리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이셨고요.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